165페이지 보십시오. 165페이지. 제목은 이제 물권의 변동이에요. 이 지난주에 186조, 7조 조문 2개 이거 한번 10번씩 써보셔야 된다 했죠. 외우시는 게 좋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점. 물권 변동 뜻이 요 이제 권리 중에 물권 뜻하는 거죠. 권리 중에 물권이에요.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한다. 모두 가리킨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건물 신청하면 소유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물권 변동이 발생, 권리 발생했다.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소유권 없어지잖아요. 그럼 물권 소멸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물권법의 핵심입니다. 물권법의 핵심. 어서 오세요. 물권 변동. 이 문장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물권 변동. 여기서 핵심은 이제 뭐냐면 등기해야 취득하냐, 등기 안 해도 취득하냐, 이게 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민법 186조가 가장 중요한 물권법의 가장 핵심, 요게 186이 원칙이고요 187이 예외예요. 빠른 조문이 형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186조가 원칙, 187조가 예외. 이건 초기에 굉장히 시험 많이 냈던 거예요. 이 문장, 지금 이 말투가. 자, 186조는 부동산인데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물권의 취득이라 물권의 덕실이라고 했는데 덕실 변경되어 있는데요. 물권의 덕실 변경.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고요.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다. 아닌 거는 모두 다 여기다예요. 요걸 기억하세요. 요게 포인트라니까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다. 그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물권의 덕실 변경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효력이 생깁니다. 요거는 덕실 변경은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취득, 덕되죠. 덕자가 취득의 뒤에 글자가 요거는 상실이에요. 상실. 이거는 권리 기준이 아니고 권리자 기준이에요. 권리자가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발생, 변경, 소멸은 권리 자체의 기준이에요. 권리가 생긴다, 변경된다, 소멸한다 이 뜻입니다.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권의 덕실 변경을 물권 변동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같은 거예요. 물권 변동.
그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문장은 부동산에 관한 거물인데요. 이 거물로 고기 잡으면 요것하고 요거 있어야 돼요. 여기에 걸려들어야 돼요. 법률 행위하고 등기 이 두 가지가 걸려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이게 지금 일반 책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갑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했단 말이죠. 매매 계약했다고요. 정려해도 되고요. 그냥 주겠다 해도 되고 얼마 받고 판다 해도 되고요. 그게 뭐 매매고 정려고. 그러면 매매는 꼭 기억하실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는 사고 판다 뜻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생각 바꾸시라고요. 사고 판다고 외우고 있으면 시험 잘 못 칩니다. 샀다 팔았다는 시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법률적으로는 매매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걸 얼마에 팔겠다. 그걸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합의된 거란 말이에요. 합의됐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돈 달라 해야죠. 물건 줄게, 돈 달라, 물건 줄게. 이게 또 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돈 달라, 물건 줄게. 그거는 권리죠. 매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꼭 구분해야 돼. 그걸 분리해서 시험 내는데 자꾸 사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섞여가지고 뭘 묻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매매계약 1단계 하면 그 다음에 크게 말할게요.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돈은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줘도 되고. 언제 주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내가 약속한 돈 준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 줘야 돼요? 이전 서류 준다. 이게 전국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지 요거예요. 요거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1시간만 이것만 해도 다 해요. 이거 3년 대학 그 법대 애들 4년 가르쳐도 이걸 구분 잘 못하는 애들이 있다.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돈 다 줍니다. 내 돈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뭐 주는 겁니까? 돈 다 받으면서. 이제 이 서류를 이렇게 몇 장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거 가져가시면 등기됩니다. 이렇게 서류 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겉으로는 돈 주고 받고 서류 주고 받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법적으로 내 진짜 당신한테 이제 완전히 소유권 넘긴다. 돈 다 받았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돈 다 받았으니까 그동안 내 거였는데 이제 당신 겁니다. 가져가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금전에 대한 소유권도 넘기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서로 넘기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케이. 이 단어 키워.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매매는 단어는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돈 다 안 주는데 서류 줍니까? 잘 안 주죠. 극히 예외적으로 먼저 주기로 약속 안 하고는 돈 다 안 받고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받았으니까 등기만 하면 돼 이제. 자 보세요. 동그라미 푸른색 동그라미 두 개 보세요. 매매 말고 두 개 또 있잖아요. 뭐 있나요? 매매 말고 물권 행위와 등기 이해됩니까 이거? 오케이. 로마처럼 이렇게 이게 금방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 꼭 기억하세요. 약속입니다. 사고 판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어느 단계를 묻는지 모른단 말이죠.
계약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행. 그 이야기예요. 매매는 이행입니까? 계약입니까? 그 1단계란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구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걸 누가 뭐 초등학교 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배웠는데. 이건 법학자들이 밤잠 안 자고 구분해 놓은 거거든. 자, 단계가 3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뭐 있습니까? 매매. 그 다음에 이행인데, 이행 안에 2개 뭐 있어요? 물권행위와 등기.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권행위와 등기. 요 단어를, 요 물권행위, 대금 주고 서류 주는 요 부분을 물권행위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일부 책에는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유권 이전 행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요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요까지 가야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은 제가 잘 안 씁니다. 행위라기보다는 소유권 이전 의사표시예요. 여기까지는 넘길게, 그리고 완전히 넘겨라, 이런 뜻이지, 요것만 갖고 넘어갔다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게 시험에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돈 다 받고 서류 다 줬다, 그럼 소유권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왜요? 등기 아직 안 했거든. 예, 그게 포인트. 그 늘 시험 그걸 낸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행위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문장 표현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말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 문장 속에 약속이란 단어가 계약이다. 계약. 지켜야 한다가 이행하는 것이다. 이행. 이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 사례를 보면 물권 행위와 등기를 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소유권 넘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소유권 넘어가는 구조. 이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사람들은 매매하고 돈 언제 주고 언제 만나가 서류 받아가지고 법무사 불러가지고 등기 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세월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집 2억에 전세 내지요 하니까 내놨다고. 2억에 전세 내놨다고.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전세 이 두 단어, 그 단어 법에 없는 단어입니다. 얘 이름이 전세가 아니고 전세권이에요. 얘 이름이 전세권이라니까. 근데 사람이 줄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얼마입니까 하니까 2억이래요. 그러면 오늘 계약합시다. 오케이. 다음 달 초에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전세금 지급하면서 들어옵니다. 전세금 지급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전세권 계약하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그때 돈 주면서 등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물권 계약이에요. 자, 무슨 계약이라고요? 물권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이거 꼭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물권 계약. 이 계약 함으로써 당신을 전세권자로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주인이 상대방 보고 당신을 전세권자로 인정합니다 이 뜻이에요. 전세권이 물권이거든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물권 계약이에요. 설정이란 단어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앞에 전세권인지 임차권인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도 편하게 설정했다 이 말만 쓴다고요. 그런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특히나 시험에서는 글자 하나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채권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처럼. 이거는 빌려주는 계약이고, 이건 판다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빌려주겠다는 약속.
요거는 팔겠다는 약속입니다. 요거는 계약은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계약 중에서도 물건을 설정하는 물건 계약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건 계약만 하면 되는가? 등기해야 돼요. 같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갖다 붙이면 돼요.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해되시나요? 이거 전부 시험 다 나왔던 거예요. 이거 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물권 계약. 예, 이거 물권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만 놓고도 시험 낼 수 있어요. 다음 중 계약 종류가 다른 거 찾아라. 섞어놓고. 그거 내야 돼요, 시험을. 계약은 다 똑같은 줄 알거든요.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이 대금을 보통 우리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금액이 크니까 계약금 좀 줘놨다가 또 중도금도 줬다가 나중에 잔금 다 줄게요. 보통 그렇게 나누어서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계약도 보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뭐 7차 중도금 이렇게 중도금 자체를 나누어서 하잖아요. 중도금은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계약금 말고 중도금 지급하면 내가 그만둘란다가 안 되거든요. 분양회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빨리 못 돌리게 막아보는 거죠. 1차 중도금을 빨리 내게, 그래서 작은 금액을 빨리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굉장히 작게 받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500만 원만 걸면 됩니다 이랍니다. 그저 줄 것처럼. 그저 주는 거 아니죠. 돈은 결국 다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왜 그게 나왔는가? 이 돈 주는 방법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그게 법률적으로 딱 걸려있다 이 말인데, 계약금 계약 해제는 중도금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말해서 계약금 500만 원 포기하고 이 계약 안 할란다. 그 말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중도금 전까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말 말고 그냥 만나가지고 합의해서 우리 없었던 걸로 하고 좀 물려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매도인은 잘 마음이 변하죠. 내가 왜 주는데요 하죠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도 무슨 사정이 있으면 이 계약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고 약속도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계약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돈 떼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계약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합의 해제 약속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 해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배우니까 뭐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무조건 떼는 줄 안다. 자,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이 밑에 속에 들여다보면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다음 대금 주고 서류 주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진짜 소유권 넘기겠다라는 의사가 들어야 있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요까지만 하면 소유권 넘어간다가 의사주의예요. 아니다, 요까지 해야 된다가 형식주의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프랑스가 이 방법 취하고 있어서 불란스법주의 해가지고 불법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란스법주의. 독일은 이 방식 취하고 있어서 독일법주의, 독법주의. 요 방법을 우리나라, 한국하고 일본이 이 방법 따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져가시오 의사표시만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요거란 말이에요. 이걸 늘 시험 냈던 거예요. 초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돈 줬다, 수료 받았다, 끝? 아니죠. 뭐 해야 돼? 등기 필증 받아가 주는 게 중요하다. 그거까지 관리해 줘야 돼. 마음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게 립 서비스라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매수인이 뭐라 카노 할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 요 중개사님 참 잘하시네. 일 잘하시네. 널 신경 쓰고 내보다 더 신경 쓰고 그래야 다음 사람 소개시켜 줄 거 아닙니까? 요즘 중개사가 많아가지고요 서로 친절하게 경쟁입니다. 경쟁. 친절도 경쟁이에요. 친절하게 하고 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약속 오케이. 까먹지 마세요. 이거 진짜 까먹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많이 까먹어요. 매매는 사고 파는 기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하고 나니까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럼 출제위원이 여기 물을까 여기 물을까 여기 물을까 문장을 딱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지금 어느 걸 물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칠판 딱 오래 가서 집에 갖다 붙여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건 저는 뭐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뭐 몇 분이고 지금 도대체 정말 환장하겠다 지금. 몇 년 한 걸 여러분은 몇 초 만에 이렇게 지금 몇 분 안에 지금 딱 감을 잡았으니까. 요것도 시험 요 단어 자체만 해도 시험 2번 냈거든요. 정답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물권 계약이라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여러분 한우는 비싸고 미국산 고기는 좀 사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게 그 다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맛이 다르도 질이 다르든가 뭔가 다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놓고 말하면 물권 계약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건 처분 권한 없어도 아무 약속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행할지 안 할지 그건 그 다음 문제니까. 그 논리가 늘 시험 나온단 말입니다. 그 논리가. 타인권리 매매 계약 얼마든지 돼요. 남의 거라도. 그걸 시험 낸단 말입니다. 왜? 그냥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행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건 그 다음 문제지. 일단 여기서는 계약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것도 계약할 수 있고 내 것도 계약할 수 있고 너무 것도 계약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유효예요. 유효. 거기 요까지 물은 거예요. 요까지. 늘 시험 나오는 게 그건데 사고 판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약속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직구아닌데 어떻게 팝니까? 이랍니다. 100%. 넘은 걸 왜 팝니까? 합니까? 심지어. 왜 파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알지. 그런 건 논의 대상이 아니고 약속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남아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냐 없냐 그건 그 다음 문제다. 그 약속이 바로 물권 행위하고 등기다. 넘겨주고 등기까지 해줄 수 있냐 없냐 그건 그 다음 문제다. 위임받아 해줄 수도 있겠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남의 거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치? 물권 계약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 권한 없는 자가 물권 계약하면 무효예요. 그거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채권 계약은 권한 없이 계약해도 유효, 물권 계약은 권한 없으면 무효. 그러니까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두껍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오케이. 채권 계약.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 부동산 토지, 갑의 토지 매매 계약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돈 받고 서류 넘겨주고 등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근데 갑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을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럼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굽니까? 등기까지 다 했다. 점유는 갑이 여전히 하고 있다. 올 겁니다. 그래서 인도해야 물권 변동 일어납니까? 인도는 요건 아니다. 부동산 인도는 요건 아니다. 등기가 요건이다.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질문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동사는 인도해야 돼. 동산 이렇게 건네줘야 돼. 동사는.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거기 그 자리에. 등기부상 소유권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내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전세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등기해야 돼. 등기. 계약하고 등기해야 돼. 물권 행위와 등기.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등기법 또 내잖아요. 등기법에 12문제나 등기에 대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7조를 볼게요. 187조. 자, 이것은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이것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이렇게.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 변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조금 전에 민법 187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외의 경우를 다 이야기합니다. 186에 해당 안 되면 전부 187조로 처리한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상속은 사망하는 사람이 피상속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상속인 이렇게 해요. 되시죠? 그래서 언제 이 사람께 전부 상속인 쪽으로 넘어가는가? 상속인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자,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등기 없이 다 누구 거라고요? 상속인 소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도 보면 법 정문이 물권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사법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 물권 취득이 무슨 뜻이냐? 앞에 다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는 물권의 득실 변경이나 하고요. 우리 제목은 물권 변동을 해놨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187조에서 물권 취득은 물권 변동의 일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취득하는 것도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상실하는 것도 등기 없이 상실해요. 권리도 소멸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사망 시점에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기속된다. 이 사람 사망하면 손자에게 넘어가요. 그냥 계속 내려가요.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등기부 정리하면 돼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공용징수는 수용을 뜻해요. 수용. 도로 낸다고 토지 건물 사들인다 이 말이죠. 그때 수용의 날에 넘기기로 약속한 날짜에 등기 없이 넘어가요. 판결은 판결 확정 시에 등기 없이 넘어가요. 경매는 대금 완납하면 은행에 돈 다 내면요. 경락인 돈 다 내는 순간 어느 은행에 며칠까지 돈 내시오 이렇게 준다고요. 경매 받은 사람한테 돈 다 내는 순간 그 시점에 등기 안 해도 돈 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탁 넘어가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등기는 법원이 촉탁해서 그 사람 앞으로 넘겨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나중에 넘겨받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결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판결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이렇게 판결이라는 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판결은 어느 거냐? 요것만 뜻해요. 형성 판결만. 확인 판결하고 이행 판결은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안 들어가요. 요 판결 두 개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판결 받아도 등기가 있어야 되는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공유부동산 나누자 해서 판결을 난 경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판결이 확정되면 각각 자기 소유로 돼요. 등기 안 해도 그 판결만 갖고 있었대요. 이제 팔려면 등기해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까? 그걸 늘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이행 판결은요. 이행 판결은 확정되어도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 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 법률행위 아닌 것 전부 다 합니다. 이거는 하나 여기서 예가 나온 것들이에요. 여기서 법률행위 아닌 것의 예를 하나씩 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들은 예예요. 예. 이게 중요한 문장이다. 그래서 줄여서 187조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렇게 말해. 이 말 때문에. 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는가? 여기 네 가지 해당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요. 기본서 나중에 나오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 신축하면 어떻게 해요?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신축자가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신축자가 바로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초기에 많이 나왔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돈 다 갚았다. 저당권 말소해야 소멸할까요? 말소 안 해도 소멸할까요? 말소 안 해도 돈 다 갚아버리면 그거 죽은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소멸한다. 등기해야 소멸한다. 등기 없이 소멸한다.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최근까지 시험 냅니다. 이거는 늘 시험 내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복습을 해서 읽혀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지금 민법 40문제 아닙니까? 한 문제당 지문이 다섯 개인 거 아시죠? 1, 2, 3, 4, 5 중에 선택하라 나오잖아요. 그럼 문장으로 해놓으면 말이 40문제지 문장으로 5가지씩 각각 해놓으면 몇 지문 나오는 겁니다. 문장이 200개 나온단 말입니다. 400개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0개 때려잡을 거 아닙니까? 맞죠? 합격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짝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 늘 같은 문제를 늘 틀려요.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 시험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것도 뭐 엄청 시험 최근에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세권이 2년 설정했다. 2년. 전세권 몇 년 했다고요? 2년 설정했다. 이제 기간 딱 끝났다.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전세권 존속 기간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전세권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용익 기능하고 담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용익 기능만 소멸해요. 돈 못 받았으면 담보 기능은 살아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기능 끝났습니다 이 뜻이에요. 제 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굉장히 잘 내요. 나 참 미치겠죠.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요, 대학에서 무슨 대학이든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가르쳐야 돼. 집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집이든 너무 집이든 어쨌든 집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도 배워야 되고 전세권도 배워야 되고 집 사고 파는 것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대단한 거라고 법대에서만 가르치고 앉았대요. 일반인들이 다 알아야 되는 과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용익 기능만 소멸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계약이 성립되어 가지고 유효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 받기 전에 토지 소유권부터 먼저 넘겨다오. 그래야 우리가 건축 허가 받아 가지고 건축 허가 나면 우리가 잔금도 치고 공사도 들어가고 일을 좀 빨리 시작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등기를 조금 빨리 넘겨달라 하는 수가 있어요. 공사업자들 생각해 보세요. 저 땅 3억짜리인데 4억 주고 사서라도 건물 올려가지고 팔면 분양하면 그보다 몇 억 더 버는데 몇천 정도 더 올려주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등기를 좀 빨리 넘겨받아야 뭐 내 이름으로 돼야 내가 건축 허가도 받고 빨리 진척을 한단 말입니다. 대출도 좀 받고 뭐 이렇게 일이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허다해요. 나대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매도인 입장에서도 평소에 시가보다 좀 더 준다 하니까 팔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다 주고 분양 잘 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시집 장가 가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식 올리자마자 사와가지고 짐 사들고 돌아오면 어떡해? 환장하죠. 그거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안 지키네. 공사 시작도 안 하고 허가 내려가지도 않고 이놈들이 내 땅 훔칠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느낌 딱 든다. 서류까지 줘가지고 등기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그럼 돈 못 받았는데 등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방법 없어요. 그게 지금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지금 돈 엄청 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돈 다 받기 전에 서류 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배우는 거란 말이지. 이걸 왜 꼭 여기 와서 배워야 됩니까? 대학 1학년 때 충분히 배워도 되는데 상식으로. 그죠? 상식이지 그게. 근데 자기가 돈 뭐 1억 더 준다 하니까 난 먼저 주겠다. 그거야 자유지 뭐.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도 해결책이 있다. 그래도 1억 더 받고 계약했지만 그래도 잔금 안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몇 달 지났다 벌써. 속이 불글불글 끓고 이제 잠도 안 오고 화병 나기 시작한다. 병납니다 그게. 돈보다 나중에 몸이 더 상해요. 자, 그래서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잔금 끝까지 안 줍니다. 몇 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그럼 해제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 통보했단 말이에요. 당신 약속 어겨가지고 내가 통보 해제한다고. 이해되시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착오로 계약했다 했으면 취소될 수 있어. 취소. 통정무효 같으면 무효라고 주장해도 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법률행위가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되거나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건축업자가 와서 조금 비싸게 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치도 좀 썩 마음에 안 드는 자리인데 어쨌든 하면 분양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비싸게 주고 사긴 샀는데 공사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허가도 잘 안 나는 소리도 나오고 지금 아니고 한 2, 3년 후에 하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턱 든다. 이러면 찾아옵니다. 건설사 사장이 토지 소유자 보고 김 사장 이거 우리 자금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공사 자금 이야기 돈 이야기 하면 물고 떠듭니까? 안 놔두고 이 자리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없었던 걸 하고 내가 2, 3년 후에 다시 계약하기로 하는 방법을 합시다.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몇 천만 원 내가 그냥 띵 걸로 해줄게. 이렇게 계약금 예를 들어서 3천원 그냥 줄게. 이해됩니까 지금? 3천원 그냥 당신 해라. 나머지 중도금은 우리 돌려주고 이 지금 건설이 경기도 안 좋아지고 지금 아주 깝깝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아는 사이에 이렇게 기분 좋게 해결합시다. 그게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합의해서 끝내겠단 말이에요. 이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약이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제되거나 뭐 착오나 사기 강박에서 취소됐거나 무효 사유가 있어서 무효가 되거나 합의 해제까지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는 대부분 판례 기준으로 하면 이 네 가지 사례가 벌어지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갔던 소유권이지만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복귀한다. 그 매수인 등기 말소해야 복귀한다. 말소 안 해도 복귀한다. 말소 안 해도 복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매도인 거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준 걸로 돼요. 이 네 가지 해제, 취소, 무효, 합의 해제.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이 말은 말소 등기 없이도 복귀한다. 수십 번 시험 낸 겁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해마다 시험 내야 되는 자리예요. 뭐 해제를 내든 취소를 내든 잘 냅니다. 이건 합의 해제 쪽도 낼 수 있고 합의 해제도 이번에도 시험 냈어요. 이거 지금 한 개 가르친 게 아니고 4개 가르친 겁니다. 각각 기억하셔야 돼. 각각 외워야 돼. 이때도 낼 수 있고 이때도 낼 수 있고 이때도 낼 수 있고 이때 각각 낼 수가 있어요. 전부 4문제짜리 얘기는 지금 곳곳에 나올 수 있어요. 종이한 거 지금 4개를 다 했습니다. 단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단서가 있어요. 단서.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팔려면 등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권리 넘기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가 넘기라 이 말이에요. 되시나요? 이 조문 2개를 꼭 좀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밑에 가운데 형성 판결 요거 조금 전에 무슨 판결이 있다 했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요거는 각각 등기해야 되고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나왔죠. 임의경매가 임의경매가 둘 다 경매 신청하는 건 똑같은데 임의경매는 등기부의 전세권자 되시나요? 등기부상 저당권자 이들이 신청한 걸 임의경매라 그래요. 채권자가 그냥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걸 강제경매라 그래요.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 들어오면 강제경매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금 못 받아서 경매 들어오면 임의경매, 저당권자가 돈 못 받아서 경매 들어오면 임의경매. 여러분 165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의사주의, 형식주의, 의사주의 나와 있는데 3번의 1번 둘째 줄 양자의 차이에서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게 요거예요. 요거 보세요.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요게 의사주의란 말이에요.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보세요.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 이외에도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찾았나요?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 그거예요.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법 186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자, 조금 있다가 166페이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볼게요.